안녕하세요. 오늘 한 줄로 보는 종목평 5번째 영상입니다. 이엔코리아, 삼성출판사, 세우글로벌, 기가레인, 대우부품 요렇게 5종목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짧게 가질 텐데 일단은 제가 짧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줄로 간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이슈 부분이라든지 이제 놓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본편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엔코리아.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이 앞전에 큰 상승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의 시세에 알기 전에 이때 당시에 무슨 시세가 있었길래,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느냐. 일단 요때 당시에는 수소차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소차 지금 현재 보시면 2019년도 1월경에 보시면 요렇게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 상승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제 수소차 관련주, 화물차 수소차로 전면 교체 소식의 동반 상승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수소차 뭐 성장 기대, 뭐 그리고 이제 뭐 미래의 친환경차 한 축을 당당할 거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여기 보시면 정부 수소 충전소 310곳으로 확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추진 있는 그런 사업력으로 사실은 이렇게 큰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었다. 자, 뭐 정책 기대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수소차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슈는 수소차 한 가지지만 결국에 그런 내용들을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 과거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무엇이 핫했냐, 수소차에 대한 이제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 기대감, 그리고 뭐 수소차 말고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얼추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이 발전하기도 이전에 이런 게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이후에 사실상 무슨 이슈? 플라잉카가 등장합니다. 플라잉카. 하늘도 날고 땅도 달릴 수 있는 플라잉카가 등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플라잉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다들 하늘을 나는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과 함께 그런 정부 방침을 앞으로 밀어 세울 거다라는 플라잉카가 새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수소차나 전기차는 사실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이제 후발주로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카 등장과 함께 이렇게 큰 급등세 이후로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슬슬 거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방을 보이고 있고, 계단식 하락의 끝은 사실상 끝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죠. 급락 같은 경우, 급등과 급락은 이 처음 상승하기 초기 가격대까지 돌아가면 얼추 상승 이제 흐름이 저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경우처럼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 계단식 하락의 저점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일단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플라잉카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는 완전 나가리가 됐느냐, 완전히 이제 끝물을 받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사실 뭐 전기차다 수소차다 이렇게 뭐 이제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실제로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 지속적인 환경오염 같은 게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플라잉카도 플라잉카지만 결국에 이런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엔코리아가 무슨 회사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자, 현재 여기 보시면 뭐 공장기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공작기계는 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류의 부품 제작에 활용되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공급 수준에 따라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의 척도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뭐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 플랜트, 수소 스테이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발전 관련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방면으로 좀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매출액은 그렇게 늘지도 않고 그렇게 줄지도 않아요. 일단 2019년도를 제외하고 봤을 때 그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나머지 영업이익,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출액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나 결국에 회사에서 남는 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볼 건 없을 수 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의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번씩 상승을 하고 어떤 이슈가 있었다, 무슨 수소차가 얼마나 팔렸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사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거에 이제 대립을 하는 게 플라잉카가 있는데, 그 플라잉카도 사실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매매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차로 채택이 될 만큼 뭐 그런 이제 좀 파급력 있는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지금 바닥권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호재성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근방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이제 정부나 이런 이슈 내용 따라서 슈팅이 나올 때, 한 번씩 강한 슈팅 시세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도컷 하시면 될 것 같고, 적당히. 그 다음에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1,000원대부터 4,500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큰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계열들은 일단 궁디짝이 무겁다라는 판단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일단 비중부터 먼저 줄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팩트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 요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최근에 핫했죠. 왜 핫했느냐? 핑크퐁. 그 우리 그 아기상어 그 노래로 유행을 했던 그 핑크퐁 계열이 사실은 이런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급등을 이제 최근에 초급등세를 보였었고, 사실 초급등세라고 해도 그냥 뭐 한 상한가 두세 번 정도의 가격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이때 당시에 제가 상한가 매매법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상한가 매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상한가 매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보합권 이상에서 출발을 해야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근방에서 상한가 출현하고 음봉이 출현해서 그 다음날 보합권이 아닌 음봉권에서 그대로 시작해서 밀어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로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이슈 내용이 사그라들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무엇으로? 이슈적인 부분으로밖에 접근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뭐 이제 최근에 삼성출판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이 아기상어송과 관련해서 지금 왜 이런 종목이 왜 이렇게 상한가가 갔는지 거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대응을 짚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물려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급등 시세에서 보통은 5일선에 받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5일선 그대로 힘없이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120선, 60선, 20선 하단에서 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종목이 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다? 11선이다. 지금 오늘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급락을 했지만 그냥 단순히 이슈성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주가의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인 11선 지지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슈팅이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일단 급등을 했고 거의 상한가 3번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두세 번의 가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급등 시세를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지금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기존의 이슈거리로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정의 마무리,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마무리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쌍봉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많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능력껏 그냥 급등 나온다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급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가격대 이제 맞춰서 좀 처분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새우글로벌. 제가 웬만한 이슈 영상은 다 유튜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 종목이 좀 최근에 핫했는데 아니면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싶다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를 하시면 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려놓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새우글로벌입니다. 새우글로벌 과거에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정치주로 엮였었나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한동안 큰 상승세를 이루면서 사실은 일전에 굉장히 핫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냥 상하 흐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됐네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자,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 있었던 초급등 시세입니다. 불과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지금 저점 10월 달부터 1월 말까지니까 약 3달 정도네요. 3달 정도의 간격 동안 이렇게 급등했던 시세. 요 내용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때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가? 이때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당시에 보니까 지금 약간 후반에 나온 거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때 비슷한 부분에서 약 2월 달에 나온 이슈로는 사실상 공항 관련주로 엮였던 그런 모습이 있네요. 추가적인 이슈 내용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초급등 시세를 마무리한 다음에 자, 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어디까지 보통 제가 얘기를 했죠. 보통 다시 한번 시세가 큰 시세가 나온 이후에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처음에 강세 보이고 나서 그거에 한 5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는 최저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이전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이전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치를 채셔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이유. 자,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박스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평선들이 꼬여버려요. 그런데 이평선들이 이렇게 꼬인 시점에서 그냥 주가를 올려버리면 이평선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흐름이 잡히지 않는데 급락을 하고 나서 급등을 하면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락을 만들 때는 좀 크게 만드는데 하락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특별한 이슈 내용이 최근에 나온 것이 없죠. 테마성으로 일단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테마로도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도 움직임이 꽤나 많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음에 찾아보는 대로 제가 영상을 새로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슈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그런 비슷한 이슈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횡보 시세로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테마성으로 엮일 만한 종목도 없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엮일 만한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만한 호재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거래량도 40만 주면 적은 건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높은 단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특별하게 나올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횡보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 수지, 범용 플라스틱 등의 플라스틱 전문 판매 업체랍니다. 샤빅 이노베이티브 플라스틱 국내 대리점이며 바스코, 미쓰비시, 쉐브론 등의 플라스틱 재료를 공급한다. 베트남의 지분율 100%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결국에는 플라스틱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뭐 재무제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사실상 플라스틱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종이로 바꾸자. 그런데 종이가 이제 너무 물이나 이런 데 취약하고 여러 가지 불편성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 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붙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은 플라스틱 전문 업체라면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횡보 시세를 그냥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아마 이 하락에 대한 원인도 사실은 그런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주로 사실은 이제 환경오염을 대비해서 그런 필름을 붙이면 일회성 그런 거기에 필름을 붙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플라스틱을 점점 몰아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상단선 잡기에는 조금 이제 좀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기가레인입니다. 자, 일단 테마성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가 보기 이전에 어떤 종목인지. 휴대폰 부품, 갤럭시 부품주, 반도체, 통신 장비, 스마트폰, LED 장비, 5G, 사물 인터넷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통신 장비 쪽에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반도체나. 자, 일단 회사의 자세. 자,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RF 통신 사업은 주요 모바일 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뭐 이제 LED 역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 뭐 고주파를 이용하는 부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번 연도에 반도체가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최근에 올 연도 들어서 특히나 반도체 계열 업종에서 사실은 수익을 그렇게 원만하게 내지를 못했어요. 기존에 내는 수익률보다 너무 저조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 연의 흐름이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문제도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올 연 초반기 올 연 중반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사실은 뭐 일본 불매 섹터다 뭐 이런 것들로 뭐 우리 거 만들자 뭐 반도체 어떻게 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악조건들이 겹치면서 반도체 계열 업종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호재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서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하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란다.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액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올 년 제외하고 볼게요. 영업이익 그리고 세전 사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해서 적자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2년 동안 적자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은 올 년에 굉장히 흐름이 지지부진했다는 거. 그게 왜? 반도체 계열 업종의 그런 수익 구조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수익 구조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은 좀 큰 움직임을 봐야 돼요. 반도체 계열들은 특히나 그렇게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뭐 예를 들어 아까 5G나 뭐 이런 휴대폰 계열이 오를 때 같이 상승하는 경향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승이 아닌 간접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맞먹는 호재거리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호재거리가 없고 만약에 이제 특별한 이슈 내용이 없다면 결론적으로는 무엇 따라가죠? 실적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올 년에 지지부진하게 나왔으니 뭐 그러니까 뭐 주가 하방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무겁게 간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계열 중에서도 좀 높은 종목들 좀 가격대가 높고 뭐 이제 시총권에 있고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뭐 이번 연도 반도체 계열이 이제 뭐 좀 좋은 이제 실적을 냈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뭐 단기성이다 스윙성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할 때 괜찮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으나 뭐 저 같으면 기가레인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인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우부품.
자, 차트가 현란하네요. 앞에선 상승하고 그 상승폭 횡보하다가 그대로 반납하고 상승과 하락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의 흐름을 걷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수소차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까 수소차에 관한 언급 제가 짧게 드렸었죠. 짧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수소차 계열로 분류가 돼 있는 거, 특히나 이제 수소차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부품 계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이런 호재거리가 나오거나,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센코나 이런 것들 플라잉카 때문에 움직였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부품성으로 따진다면 결국에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지금 여기에서 상승세가 도드러진 것도 결국에 그런 이슈들이 합치면서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뭐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어떻게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도전을 한다, 뭐 이런 내용 아니면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에서 막 상한가 막 출현하고 급등세가 출현하고 이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사실 뭐 이제 플라잉카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앞으로 뭐 지금 개발을 하고 뭐 정책을 세울 거다 이런 말들도 있으니까, 사실상 그러한 이슈에 대비를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사실은 나쁜 시세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플라잉카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 항공기 부품 이외에도 어떠한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품들도 아마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성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플라잉카처럼 뭐 이런 거 특별한 호재가 나왔을 때 그냥 같이 동반 상승 노려서 매도권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좀 같은 계열의 흐름으로 좀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줄로 보는 종목평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상단선 여기서 잘라라, 하단선 여기로 잡아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종목이 대략 어떤 위치다, 아니면 어떤 뭐 수익 구조다, 뭐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좀 어떤 관점으로, 뭐 중기적이다, 단기적이다, 아니면 이 종목을 잘라야 되겠다, 이 종목을 더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매매는 본인의 몫이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단타를 보고 진입을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 아니면 내가 장기 투자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막 뭐 주가가 너무 흔들린다든지 너무 상승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면서 짧게 코멘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준비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